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 가파른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끝없이 반복되는 산길을 무려 9시간 동안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9시간이요? 벌써부터 막 무릎이 아파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리만 무려 17km에 달합니다. 심지어 매끈하고 가파른 바위벽을 오로지 등산화 마찰력 하나에만 의지해서 막 기어 올라야 하는 그런 험난한 구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다리 근육의 글리코겐은 이미 완전히 바닥 났을 테고 무릎은 덜덜 떨려서 당장 주저앉아야 정상인 타이밍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7명의 시니어 등산객들은 이 잔혹한 여정의 끝에서 쓰러지기는커녕 막 하늘을 향해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 인간의 육체적 피로라는 한계를 완벽하게 해킹해버린 걸까요? 늘 더 깊은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시는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마인드셋을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막 한계를 극복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왜 이를 확 깨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비장함이잖아요. 네네, 약간 극기훈련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 그 2020년 5월 15일자 김한기 칼럼니스트의 기록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7명의 마운틴 크루, 산악회 시니어들이 북한산의 가장 긴 능선을 완주한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 불광역에서 시작해서 강북구 우이역까지 가는 그 엄청난 코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의 대단한 체력을 칭찬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장기전을 피곤함 없이 오히려 보약처럼 즐기게 만든 그 아주 정교한 심리적 설계와 시스템이거든요. 이 팔럼의 필자분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지향하면서 차근차근 등산 능력, 그러니까 등력을 쌓아오신 분이더라고요. 3년 전에는 북한산 12성문 종주를 해내셨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슬랩 산행까지 마치셨다고 하죠. 아, 맞아요. 청취자님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슬랩 산행이라는 게 그 밧줄이나 계단 없이 경사가 심한 통바위를 등산화 바닥의 마찰력만으로 걸어 올라가는 엄청난 고난도 등반이거든요. 발목이랑 종아리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위험한 코스죠. 네,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북한산에서 가장 길고 험하다는 코스에 도전장을 내신 겁니다. 들머린 족두리봉을 출발해서 향로봉, 비봉, 승가봉, 문수봉을 거치고요. 대동문이랑 백운대를 지나서 날머리인 영봉까지 가는 거죠. 네네. 무려 16개 주요 지점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극한의 루트입니다. 이걸 직장인들의 현실로 비유하자면 매일 아침 결제의 산을 넘고 끝없는 수정 요청이라는 급경사를 오르면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프로젝트네요, 진짜.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9시간 동안 수행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9시간 동안 16개의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건 인간의 멘탈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물리적 압박이거든요. 걷다가 어느 순간 도대체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저 같으면 1시간 만에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필자 역시 처음에는 시니어에게 17km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딩 대잔이 공지한 어떤 미션을 보는 순간 그 부담감이 순식간에 호기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 그 미션이 도대체 뭐였길래요? 3가지였는데요. 첫째, 하루 종일 북한산 즐겁게 걷기. 둘째, 북한산 눈에 담기. 셋째, 북한산 온몸으로 느끼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미션 내용 보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보통 장거리 종주라고 하면 왜 10시간 이내에 주파라든가 전구간 완주같이 막 수치화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접근하죠. 네, 근데 눈에 담기, 온몸으로 느끼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좋게 말하면 감성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목표 의식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뇌과학과 심리학이 설명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강력한 해킹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시간 내 완주나 정복으로 설정하면 우리 뇌는 즉시 긴장 상태에 돌입하거든요.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가요? 맞아요.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성과 불안이 생겨나죠. 결과에 집착할수록 걷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미션의 초점을 결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로 재설정하신 거예요. 아,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오감을 열고 200% 누리겠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17km라는 거리가 주는 공포심이 사라지고 매 발걸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목표를 수행해서 경험으로 바꾼 아주 치밀한 장치였던 겁니다. 와, 뇌를 속여서 여기는 훈련장이 아니라 놀이터다 이렇게 만든 거네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완벽하게 세팅했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면 변수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당장 날씨만 해도. 네, 칼럼을 보면 산행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봄비가 내렸다고 나오죠. 맞아요. 비온 직후니까 일행들은 은근히 그 북한산 정상에 피어오르는 하얀 운물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오전 8시가 되니까 하늘이 그냥 파랗게 개어버렸습니다. 운무는 온데간데 없고 해가 쨍쨍해진 상황이네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 같은 변수 때문에 기대를 망치면 엄청 실망하잖아요. 아, 날 잘못 잡았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보통은 그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서 산에게 피로감이 배로 몰려오죠. 짜증도 나고요. 그런데 이 시니어분들은 그 맑게 갠 하늘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는커녕 막 파란 하늘이랑 연두빛 숲이 어우러진 걸 보면서 신선한 공기가 보약이 됐다 이러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경험 중심의 목표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운무라는 특정한 결과에 집착했다면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겠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애초에 북한산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였잖아요. 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그냥 훌륭한 경험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불평하는 대신에 즉시 눈앞의 새로운 현실을 최고의 보약으로 수용해버리는 엄청난 심리적 유연성인 거죠. 이 태도가 절정에 달하는 게 바로 배운대 정상석 사건입니다. 아, 백운대. 저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약간 억울할 뻔했어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10km 넘게 험한 길을 뚫고 가장 높은 정상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인증사진 찍으려고 줄을 끝도 없이 서 있는 겁니다. 주말 배군대는 정말 줄이 길거든요. 저라면 진짜 억울해서라도 1시간 기다려서 사진 찍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막 나 여기 정복했다 이렇게 올려야 보상받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아주 쿨하게 패스 외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하하, 멘탈이 강한 건지 기다리기 귀찮으셨던 건지 헷갈리실만 해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 타당성에 극도로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사진이 없으면 내가 거기 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일종의 인증 강박이죠. 맞아요. 내 성취를 남의 시선으로 확인받으려는 욕구요. 하지만 과감히 정상석을 포기한 형동은 이분들의 보상체계가 철저히 내적 타당성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외부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만족감이 훨씬 컸던 거죠. 아, 칼럼 중간에 그 나태주 시인의 시구가 인용된 게 기억나네요. 여기 오기를 잘했다. 너를 다시 만나기를 참 잘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인용이었죠. 저는 이 문장이 사진첩에 저장된 그 어떤 데이터보다 훨씬 본질적인 증명서처럼 느껴졌어요. 내 눈과 피부로 산을 온전히 느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이미 100%의 보상이었던 거네요. 그 내적 보상에 확고하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인증이라는 절차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굳이 1시간 줄 서서 체력 낭비할 필요 없이 그 시간에 동료들과 여유롭게 대화 나누고 풍경을 감상하는 데 에너지를 쓴 거죠. 심리적 무장은 알겠습니다. 근데 정신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7km는 뼈와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생물학적 현실이잖아요. 20대도 아니고 시니어분들인데 아무도 낙오를 안 했단 말이죠? 네, 17km는 심리만으로 돌파하기엔 너무 가혹한 거리가 맞습니다. 그니까요. 한 명쯤은 막 다리에 쥐가 나서 나 먼저 내려갈게 할 법도 한데 전원 완주를 해냈어요. 도대체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개인의 마인드셋을 조직의 전략으로 확장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자면 아주 훌륭한 조직 관리의 표본이거든요. 오, 조직 관리요? 네, 칼럼 에필로그를 보면 전체 일행의 등력, 즉 등산 능력의 편차를 인정하고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으로 나누어 걸었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룹을 나눴다고요? 보통 우리가 원팀 스피릿 강조할 때 막 다 같이 뭉쳐서 가야지 한 명도 뒤처지면 안 돼 이러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가잖아요. 세력 좋은 앞사람이 억지로 속도 늦추거나 약한 뒷사람을 막 끌고 가는 방식이죠. 네, 근데 그룹을 쪼개는 게 어떻게 전원 완주의 비결이 된 거죠?
억지로 하나의 페이스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가장 빨리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빠른 선두가 억지로 속도를 늦추면 땀이 식어서 체온 뺏기고 더 빨리 지쳐요. 아, 리듬이 깨지는 거군요. 반대로 체력 약한 후미가 억지로 빨리 걸으면 젖산이 쌓여서 1시간도 안 돼서 근육이 퍼져버립니다. 게다가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죠. 와, 저 예전에 겪었던 최악의 화상회의 생각나요. 7개 부서가 모였는데 제일 이해도 낮은 부서 속도에 맞춰서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어야 했거든요. 하하하, 모두가 고통받는 하향평준하네요. 맞아요. 빠른 사람은 지루해서 미치고 느린 사람은 남들 눈치 보느라 멘탈 터지고요. 근데 이 마운테르 크루는 각자의 페이스라는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각자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네요. 역설적이죠. 물리적인 간격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간격은 벌어지지 않고 진짜 원팀을 유지한 겁니다. 경험 많은 리딩 대장이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전체 길을 잡으면서도 무리하지 않았고요. 중간중간 만나서 서로 챙겨주기도 하면서요. 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걷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속도의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여유로 작동한 셈입니다. 와, 이 완벽한 심리적 무장이랑 치밀한 분리 전략이 시너지를 내면서 마침내 대망의 클라이막스가 연출됩니다. 9시간 산행의 종착지인 영봉에 도착한 순간이죠. 17km 산행 끝에 앞서 생물학적으로 주저앉아야 정상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타이밍이네요. 네, 심지어 영봉은 번듯한 정상석 하나 없는 소박한 곳이라면서요. 백운대처럼 인증샷 남길 만한 곳도 아닌데 거기서 웅장한 인수봉을 배경으로 일행 중 한 분이 하늘로 펄쩍 뛰어오릅니다. 점프샷을 찍은 거죠. 정말 놀라운 에너지죠. 그걸 본 필자분도 시니어가 이렇게 점프샷 해도 되나 망설이다가 체면 던지고 같이 뛰고요. 결국 일행 전체가 막 뛰세요 외치면서 단체 점프샷을 찍어요. 아니, 글리코겐 다 털렸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드레날린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건요. 스포츠 과학의 중앙통제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통제 이론이요? 네, 우리 뇌는 몸의 근육이 실제로 파괴되기 훨씬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피로라는 신호를 보내서 행동을 멈추게 만들거든요. 즉, 피로는 뇌가 만든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 한계가 아니라 뇌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그것도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완주해냈다는 그 거대한 성취감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한 거죠. 엄청난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뇌의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켜진 거잖아요. 누군가 환희에 차서 뛰는 걸 보는 순간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그 긍정적 에너지가 전염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에필로그 마지막에 7명의 일행이 합쳐서 100점을 만드셨으니 완주상장을 드린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시너지를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다리가 천근만근인 순간에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낸 거네요. 17km 9시간 종주. 처음엔 그저 체력 좋은 분들의 대단한 기록인 줄 알았습니다. 깊이 파헤쳐 볼수록 놀랍죠. 네, 남에게 증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 서로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성숙한 연대, 그리고 함께 즐기자는 미션이 결합된 예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당장 책상 앞에 내일 쳐내야 할 17km짜리 험난한 업무 능선이 놓여 있으신가요? 속도에 대한 강박이나 성과 불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신다면 남들 다 서 있는 인증샷 대기줄에서 과감히 빠져나와 나만의 즐거운 미션을 설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시니어라는 단어에 쇠퇴나 둔화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뒷선으로 물러난다고 생각하죠. 젊은이들의 속도전을 숭배하면서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편견이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건 노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성숙을 통한 진화입니다. 파괴적인 속도전 대신 심리적 유연성을, 남을 짓누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보여주셨거든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웃으며 완주하는 궁극의 경쟁력이네요. 그래서 청취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증명서나 남들이 줄 서는 100군데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100점짜리 완주상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름 없는 영봉에서 점프샷을 찍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이 남네요. 획일적인 정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걸은 이 지식의 능선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맑게 비우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주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짊어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도약하십시오.